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는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라. 2015년에 누가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걸 이사수 박사님이 해냅니다. 박사님! 오늘은 정말 특별했던 그래픽 카드 사파이어 라데온 알라인 나노 히든테크 발굴단에서 제대로 파헤쳐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히든테크 발굴단장 도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목에 낚여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래픽 카드라는 표현은 사실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가 맞죠. 당시에도 이보다 작은 그래픽 카드는 많았지만 그거는 대부분 성능이 낮은 엔트리급 이하 제품들이었죠. 하지만 이 알라인 나노는 달랐습니다. 작은 크기에 당시 최상급 하이엔드 성능을 담아낸 아주 특별한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라는 슬로건을 내걸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 그래픽 카드는 정말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AMD 세일즈 팀에 문의도 해보고 주변에 나름 테크 매니아들한테도 연락을 쭉 돌려보고 중고 장터까지 싹 찾아봤지만 국내에서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이베이에 올라온 매물을 구매했고요. 사실 진짜 가지고 싶었던 건 화이트 컬러의 알라인 나노였는데 이거는 SSR급, 신화급, 뿔 2개 유니콘급 이 정도라서 지금 화이트 버전의 알라인 나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스펙시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출고 가격은 $649였고요. 지금 기준으로도 정말 비싼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28나노미터 공정으로 설계가 됐고 지금 봐도 눈이 가는 부분이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4096비트입니다. 1세대 HBM 4GB를 탑재했는데 이 HBM은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수직으로 쌓는 3D 메모리라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고 고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었죠. 다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1GB 단위의 포스텍 구조가 한계였기 때문에 4GB가 최대치였는데요. 알라인 나노뿐만 아니라 퓨리X 그리고 머신러닝용으로 출시가 된 인스팅트 MI8, MI6 역시 4GB로 출시가 되었고 듀얼 GPU를 썼던 파이어 프로의 경우가 8GB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초기 HBM의 기술력의 한계를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외형을 좀 더 볼까요? 이렇게 작은 몸집에서 하이엔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지금 봐도 참 대단합니다. 전체 길이는 고작 15cm,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사이즈죠. 거기에 두툼한 싱글팬 쿨러가 하나, 그리고 무광 블랙 하우징에 큼직한 라데온 로고가 옆면에 박혀 있습니다. 보조 전원은 8핀 하나 단출하죠. 하지만 175W라는 TDP 안에서 알라인 퓨리 성능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걸 보면 당시 AMD가 얼마나 이걸 타이트하게 설계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바로 ITX 시스템에 쏙 들어가는 완성된 한 조각 같은 느낌이라는 건데요. 요즘 카드처럼 ARGB도 없고 다중펜 시스템도 없고 어마무시한 히트싱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만의 감성과 설계 철학이 잘 녹아있는 마이크로 하이엔드의 정수 같은 디자인이라고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GTX 1660 슈퍼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타임스파이로 가면 여기서는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벤치는 벤치일 뿐이니 게임으로 테스트를 바로 해봤는데요. 지포스의 유리한 게임인 배그에선 차이가 제법 벌어졌습니다. 평균 4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144Hz 모니터를 다 쓰냐 못 쓰냐 이렇게 갈릴 수 있는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아폰은 예상외로 차이가 크진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 두 환경 모두 플레이는 충분해 보이고 그래픽 옵션을 조금 더 주고 FSR 적용해서 실제 플레이를 해봐도 70프레임까지는 유지해주고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펑은 답이 없더라고요. 옛날 그래픽카드의 한계가 이런 AAA 게임, 높은 그래픽 성능이 필요한 게임에서 확연히 보여졌고요. 파크라이 뉴던은 프롭에서 진행해봤는데요. 역시 1660 슈퍼가 더 잘 나오죠. 알라인 나노는 옵션 타협을 조금 해줘야 훨씬 쾌적할 것 같고요. 오버워치2도 지포스 계열이 잘 나오는 게임인 걸 감안해도 평균 5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144Hz 모니터를 놓느냐 180Hz를 초과하는 모니터를 놓느냐 이 차이가 날 정도로 프레임 차이는 확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도기 시절 하이엔드 미니 폼팩터와 현재도 사랑받고 있는 가가성비 메인스트림 그래픽카드의 비교라서
프레임 차이가 확실히 보여지죠. 또 전력도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칩셋 온도도 최대 10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물리적인 차이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R9 나노가 왜 이리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R9 나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플루이드 모션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메인 그래픽카드는 상급 지포스로 두고 서브 그래픽카드를 R9 나노로 둔 후 특정 영상 재생 프로그램에서 AMD GPU를 디코딩 전용으로 세팅해두면 동영상을 더 부드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이 제품의 가치를 하나 더 알고 가는 거겠죠. 성능 차이가 꽤 컸습니다. 세월이 세월인 만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0년 전에 출시된 이 작은 카드가 정말 이만큼이나 해줬다고? 하고 말이죠. 10년 전 기술이 아직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히든테크 발굴단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R9 나노 같은 독특한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테스트해보고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분 좋고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레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확실히 존재감 있는 그래픽카드, 그리고 요즘은 사라진 이 작은 크기와 감성을 간직한 오늘의 주인공 사파이어 라데온 R9 나노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히든테크 발굴단장 도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유.